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바로 성공투자 파트너, 이 하늘의 별자리처럼 길을 잡아주는 길잡이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은데, 시장 이렇게 안 좋을 때일수록 우리가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항상 이 시장의 주도주를 관찰하고 우리는 주도주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도주.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도주.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1등주, 2등주, 3등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도주에 투자할 상황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주도주는 사실상 주도 업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주도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탑다운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탑다운 방식을 아시나요? 꼭대기에서 다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탑다운은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업종 중에서 종목을 본다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 바텀업 있죠. 바텀업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부터 보고 시장을 본다 이런 건데 일단은 주도주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이 더 좋아요. 근데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 시장이 강세인지, 시장이 강세다. 그러면 시장 강세를 이끄는 주도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이 그랬죠? 삼성 어떻습니까? 삼성이 반도체 산업, 반도체 업종이 그 코스피 지수를 지금 저렇게 2070포인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약간 떨어져서 2069, 2060포인트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삼성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업종이 바로 주도 업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주도주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주 말고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죠. 그래서 업종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업종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업종 차트가 있어요.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각 업종마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업종, 의약품 업종, 철강 금속, 기계, 전기전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업종마다의 차트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요즘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인데요. 의약품 업종은 포인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도 업종인지 주도 업종이 아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은 예전에 2016년 6월 달에 11,344포인트를 찍은 이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하락한 이후, 현재는 바닥권에서 7,400포인트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잘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 이런 거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의약품 업종은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좀 반등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 업종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 이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빛을 발하던 2015년 이럴 때가 가장 주도 업종이었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업종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건설업이 또 괜찮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약세입니다. 전체적인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없는 흘러내리는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다 보면은 최근의 흐름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전기전자 차트인데요. 딱 주도 업종이 보이죠? 전기전자. 그럼 전기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주도 업종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1등주는 삼성전자다. 그리고 2등주는 SK하이닉스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수는 올라가도 주도주를 잡지 못하면은 되게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도 업종.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주도 업종 딱 보시면 이게 주도 업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전자에 들어가면은 재밌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과가 너무 많이 주도 업종인 게 너무 많이
티가 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전기전자 이런 주도 업종은 이 정도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최근 일주일간 시장에서 강력한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종들마다 이런 식으로 다 검색이 가능해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의약품 업종, 또 건설 업종, 뭐 철강 업종 등등 각각 업종마다의 차트를 평상시에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들어가기 무서운 부분인데 이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지금 다시 삭제하고 다시 쓰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정도가 일주일 가량의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60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흐름이. 빨간색 600일 이평선인데 요거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골든 크로스로 나오는 흐름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약세로 많이 갔었는데 약세로 흐르다가 박스권 돌다가 드디어 주도 업종이 되는구나. 드디어 힘을 붙었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약세에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식의 보시고 여기 전기전자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뭐 너무 쉽게도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의약품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의약품이 2016년 말부터는 바로 전기전자였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의약품입니다. 근데 의약품도 아까 일주일 정도를 보자 그랬죠. 일주일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면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상승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정도 상승한 다음에 거기서 주도주를 선택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주도 업종 중에서 또 주도주를 선택하는 방법은 거래량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량. 바로 주도 업종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량은 약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200만 원 가까이 되는, 200만 원에서 18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은 바로 이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이 바로,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래량의 흐름이란 게 이제 인기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믿음직한 종목이다. 거기서 또 무조건 거래 대금이 높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판별, 내재 가치.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PBR,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부채가 많은지. 최근에 보시면은 한진해운 같은 거 보세요. 한진해운 같은 거 보시면 거래량은 많거든요. 최근에 거래량 많은데 거래량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벌써 파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정말 단기적으로 한진해운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진해운 딱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거 일본봉인데 일봉으로 고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거든요. 이게 2017년 1월 달에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것을 주도주라고 포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상 330원에서 고점 1600원까지 5배나 올랐어요. 5배.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별했을 때 5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주다. 시장의 주도주다. 단기적으로 5배나 오른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의 그 내재 가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재 가치. 그래서 내재 가치가 그래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주 내재 가치가 100% 뛰어나다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약간 고평가돼 있거나 뭐가 있을까요? 또 약간 수익성이 고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도주는 될 수 있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뭐 저기 전기차 앨런 머스크 전기차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는 계속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주가가 미국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때도 일단 수익성이 안 좋고 부채가 자본 잠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5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추세를 보시면은 여기 상투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에서. 근데 요거는 일주일 뒤에 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요것과 함께 뭐 흥하해운이든지 뭐든 다 같이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도주를 판단할 때 무작정 추세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회사들, 자본 잠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도주라는 것이 이렇게 맥없이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래량의 강도, 무조건 거래량과 여기서 거래량 별로 없었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주도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이 업종, 이 한진해운 이 업종, 운수창고 업종이죠. 운수창고 그 바다에서 해운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까 업종 차트 보는 법 알려드렸죠? 그럼 이때는 사실상 한진해운도 그렇고, 뭐, 흥하해운도 그렇고, 뭐, STX 등등, 조선,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당시 굉장히 다들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미들이 결국은 여기서 물린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위험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고점에서 1670원에 샀으면 지금 780원 돼가지고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상투에서 걸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선택할 때는 그래도 뭐 저평가, 고평가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회사를 고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상 주도주가 제가 일주일을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 한미약품의 흐름 이런 걸 볼까요? 한미약품 2015년에 주도주는 한미약품이었죠. 2015년을 가장 장식했던 주도주.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5년 바로 이때 한미약품. 지금은 요즘 안 좋지만 그때는 좋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상 그런데 주도주도 흐름이 약간씩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주도주를 선택했다. 망하지는 않을 회사인데 아까 한진해운처럼 망하지는 않을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한미약품은 그 당시 실적 엄청 좋았죠. 막 연일 기술 수출 건을 따내고 그랬으니까 2015년에 요즘은 좀 취소도 많이 되고 연기도 많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일주일을 보시고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단기로 끊어서 치고 빠지는 이 게릴라 작전이 더 잘 먹힌다라는 점. 왜냐면 주도주도 흐름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어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유행 바뀌기 전에 잘 빠져나오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시장의 주도주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그때 바뀝니다. 저번 강세장에서 전기업종이 전기전자가 바로 최근에 주도를 했잖아요. 시장 주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약세장이 오면서 삼성전자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리고 다시 강세장이 왔을 때 저번에 그 강세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되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업종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판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필두라는 업종이 있었는데 다음 강세장 때는 지금 약세장이죠? 지금 코스닥이 무슨 60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이 640에서 60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약세장이 지금 설날 전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반등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주도주가 될까? 아마 예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관련주보다는 뭐 중국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조정받았던 중국 관련주들이 주도
업종이 되고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추세를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 가치를 좀 판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호재성이 확실한 이 종목을 선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화장품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제약 업종이 이제 다음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음 강세장이 또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 강세장을 놨을 때 강세장은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져요. 시장이 정말 답답하게 종목도 천천히 떨어지는데 한번 강세장 오면은 그렇죠. 하락할 때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강세장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세장 오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급등합니다. 급등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판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세장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세장, 약세장 끝에서 강세장이 왔을 때, 강세장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판별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내봐야 된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미약품은 요즘 많이 죽었지만 이런 예전의 주도주가 또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주는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VR주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업종별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을 좀 더 볼 텐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전기가스, 전기전자 뭐 이거 봤는데 그 다음에 운수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진해운 관련해서 보실 텐데요. 운수창고는 계속해서 떨어지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한진해운이 5배 상승할 때 여기서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 우리가 주도주를 판단할 때는 이 큰 추세를 봐야 돼. 큰 추세. 이 너무 여기서 우리가 5배 상승할 때 이런 추세를 보고 들어갔다가는 이런 추세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이 600일 이평선을 좀 신뢰를 합니다. 600일 이평선. 600일 이평선에 맞닿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파워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거래량 터지고 약간 상승했다. 요 정도가 주도 업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수창고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한진해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것이고요. 자, 그럼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험업을 보겠습니다. 보험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완만한 하락세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박스권에서 돌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힘이 안 느껴지죠. 여러분이 딱 봐도 힘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험업은 정말로 그런 큰 대박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인 그런 영업망을 펼치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을 창출하니까 보험업도 우리가 한번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업종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IT에 아까 봤고요. 전기전자 봤고, 그 다음에 건설주 봤고, 그다음에 뭐 오락문화 좀 보겠습니다. 오락문화인데 이것도 지금 요즘 많이 떨어졌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도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제가 주도 업종을 여러 가지 이런 업종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확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전에 그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있는 전기전자 말고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도 업종은 현재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사실 주도 업종은 강세장에서 나와요. 강세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주 포착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따라 들어가고 싶다면은 바로 강세장이 됐을 때 그 강세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 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섬유의료인데 이 종목도 지금 이 업종도 이제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죠. 섬유의료도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사실상 주도 업종은 방금 전에 제가 쭉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상 그 전기전자, IT,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안 좋아요.
아까 뭐 건설, 섬유류, 여러 가지 오락문화 다 봤는데 다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업종은 많아요, 여러분들. 업종별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종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반기문 테마주들 뭐 어제 13개 하한가 가고 이러는데 너무 이런 테마성 위주로만 테마는 사실 그것이 아니죠. 그 업종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별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테마에서 주도 강력한 시세를 나타내는 것은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실적을 동반한 진짜 실체가 있고 실적을 동반한 주도주가 일주일 동안 상승한 이후 뭐 계속해서 한 달, 두 달을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도주 확실하게 강력하게 포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